네. 금요일이니까, 연휴 전이니까 이렇게 우린 얘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잘 가다가 잠시 또 쉬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꼭 그럴 때는 맘 편히 쉬어가나 보다가 안 되는 것도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도 있어 라면서 꿈틀거리는 쪽이 또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를까요? 바로 엔터주예요. 중국 얘기 나오고 관세 무풍 지역 얘기 나오고 에이펙 얘기 뭐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엔터 쪽들 보기 전에 시장이 왜 금요일만 되면 이럴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금요일이라 그럴까요?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장 파이팅! 네. 예. 네. 이렇게 축 쳐져 있는데 화이팅. 네, 그래도 해야죠, 화이팅 해야죠. 파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엔터주를 바라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 계속 저희가 신경을 쓴 거는 그쪽밖에 없었죠. 반도체.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만 강한 모습들 쪽에서 뭐 좀 틈새적인 종목, 나 충분히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틈새적인 종목들이 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좀 들어왔다, 엔터주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는 지금 엔터주를 볼 때 아마 그 얘기 아십니까? 캐대헌. 캐대헌? 예. 지금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영화관이에요. 와. 영화관에서 지금 4주째인가 1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1700개 극장에서. 네. 이게 넷플릭스로 가서 볼 수 있어요. 노래 같이 부르려고 가면은 무슨 뭐 가발 쓰고 뭐 그 친구들하고 그 사자 보이스랑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물론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배 아파 죽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시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갑자기 뭐 무슨 호텔 신라가 예약을 안 받는다더라. 그러면 또 근데 보니까 두 층수를 다 비웠대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빅픽처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오면은 한한령 해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이제 슬슬 그러니까 만약에 움직였으면은 조금 좀 이제는 좀 아니겠다 싶은데 오히려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올해 상저하고고요.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진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소외됐던 엔터도 나 좀 봐주세요. 그만 캐대헌 보고 나도 좀 봐주세요. 이런 쪽들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사람 아이돌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캐대헌 효과가 진짜 K-팝 스타로 좀 번지는지. 근데 이미 뭐 인기 많았던 우리 IP들 많았으니까. 그렇다면 추가 시세 후보군 어디서 노리고 계시는지. 사실 오늘 강한 쪽도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보죠. 있네요. YG엔터 강했고 하이브와 노머스까지 추가적으로 언급 주시고 계십니다. 네, YG는 왜 올라가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했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우리 불픽 누님들이 누님? 네. 인기 많고 돈 많으시면 누님입니다. 그럼 그쵸, 언니죠. 네, 누님. 네. 근데 거기서 월드투어 도시를 추가를 했네요. 여기서 이제 도시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변화를 오냐면 저희가 한 10개 도시 가서 10개 공연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3개가 늘었다. 그럼 수익이 30%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실적이 좀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실적 관련된 쪽에서 3분기 쪽에 YG엔터가 보여주지 못한 실적을 찍을 걸로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지금 불핑의 어떤 컨센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분기 실적들은 생각보다 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쪽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인데 하이브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 의장의 변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아마 내년 실적은 올해 2배로 찍힐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때가 기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노머스. 작지만 강한 종목.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중국의 공영기업하고 협업을 시작해서 내년은 하반기에도 바로 해외 매출 쪽 찍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엔터 쪽에서도 해볼 만한 종목들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마무리 잘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 달도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다음 주면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좀 쉬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자금도 좀 이탈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쉬어가다 보니 오늘 증시는 다소 쉬어가면서 끝났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5% 가까이 내려가면서 3,400선 아래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한 채 83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또 가속화시키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11원 80전이나 올라가면서 1,412원까지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정말 부담이 되겠죠. 오늘 6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90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 쪽은 그래도 소폭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가운데 많이 올랐던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머니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중국의 HBM 시장의 진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나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에서 5%까지 모두 다 파랗게 질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잘 달렸었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리다 보니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함께 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은 4%가 넘게 밀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약화되다 보니 제약 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도 1에서 2%까지 하락했고요. 파마 리서치가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모습이네요. 6%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쉬어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장기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질렸고요. 삼성중공업은 5%가 넘게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 그리고 자동차까지 대형주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의 판매가 거의 붕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의 약화 속에서 함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석유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 AI 쪽에서는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빅딜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오늘도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일부도 함께 시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데이트 이후에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6%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구글 쪽에서 AI 로보틱스 관련해서 신모델을 공개하면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쉬어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게임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름세,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훑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3,300원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거래량 상위권에는 꾸준히 이름 올리고 있지만 1% 넘게 하락했고요. 제주은행이 오늘 장중에 또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9%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삼성전자 뒤를 이어서 네이버가 거래대금 상위 쪽에 쑥 올라와 있습니다. 2위권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카카오, 제주은행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운데 HJ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제와 관련된 쪽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죠. NHN KCP가 오늘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다날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이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1위는 로보티즈입니다. 2%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장중에 오른 것보다는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고요. NHN KCP와 다날 같은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운데 헥토 파이낸셜과 뱅크웨어 글로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D&D 파마텍과 알테오젠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일부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 드렸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일단 금요일이니까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2%대 낙폭이 최근 들어서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심리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이 생각 좀 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안 좋았었던 상황 속에서 기회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음 주 여길 보자 챙겨와 주셨거든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다 주시하고 있는 반도체주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 오히려 좋아인가요? 이렇게 깔아주시니까 조금 좀 그러네요. 예, 맞긴 맞는데 좋아요. 반도체 네. 좋아요.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올랐을 때는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저거 언제 사? 그렇죠. 그런데 막상 조정 나오게 되면 무서워요. 네, 사도 돼? 이런 네. 쪽들. 그러니까 결론은 맞긴 맞는데 속도가 빨리 올라갔으면 그 속도에 따른 브레이크도 좀 밟고 그리고 약간 좀 깜빡이도 켜고 그럴 때가 들어오는데 그냥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놓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 조절 과정이다라고 보면서 보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또 오전 끝나고 또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예, 미국이 또 반도체 수입에 대해서 조절한다. 네. 예, 또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도체 가격 폭등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예, 그래서 아마 그 뉴스들은 뭐 연말까지, 이번 9월 말까지 해서 뭘 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속도 조절 차원에서 나왔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던 소부장들은 급하게 오늘 삼성전자가 3% 빠졌다. 오늘 한 5%, 한 7% 이렇게 다 빠져야 되겠죠. 왜 그렇게 안 빠질까요? 고점에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특수한 쪽에서 성과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거기다 또 지금 이쪽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가 고점이 아니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밀리지 않는 경우도 특이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부장의 강세 흐름들도 이를 다 설명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자 소부장.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가자 소부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소부장을 지금 더 예쁨을 줄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종목 열어봅니다. 코미코군요. 네, 가끔 나오는 코미코. 거꾸로 해도 코미코. 네. 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코미코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쓸 때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세화 공정 막 들어가면서 전자 공정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세정 장비 코팅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의 중요성이 계속 높을 것 같고요. 특히 TSMC 글로벌 확장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짓는데 우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든가 이런 쪽들로 봤을 때는 또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통해서 다음 공정으로 나갈 때는 세정 장비들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실적을 보게 되면은 내년까지 해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 15%, ROE 20%. 그러면 수익성도 꽤 받쳐주는 좀 단단한 회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역시나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보는데 일단 주가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거 어떻게 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자리 약간 눌림목 들어가서 좀 버텨준다. 이런 자리 쪽에서는 진입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봐도 되겠다는 쪽이고요. 아직은 고점권,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탄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 변화 나오게 되면은 수익성에 대한 변화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를 준다는 것들도 확인되게 되면 지난번 고점은 고점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12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트상 왼쪽에 있는 고점보다 앞으로 그려질 오른쪽에 있을 고점이 더 높아지는 쪽에서는 음봉일 때 기회 노려보자. 반도체 쪽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사실 가장 궁금해요. 대표님이라면 연휴 전에 어떤 계획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널널하게 봐야 됩니다. 네, 괜히 또 이게 뭐 예. 저 정도면 어떡하지? 그냥 올라가면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기준 하나만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네, 추석 전에 밀린다 사갖고 가면 되고요. 추석 전에 쭉 올라서 생각보다 계속 그 정고점 대부분까지 계속 또 가네? 그러면 줄여서 가면 되고요. 끝. 그러면 지금 반도체 내리니까 거기서 기회 찾아보자는 말씀이셨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밀린다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널널하게 그냥 밀리니까 좀 사야지 이럴 때가 너무 재고 이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다가는 오히려 또 기회가 훅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자. 그래야 머리가 덜 아픕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다 의미이시네요. 네. 영어로 마감을 해서 땡큐. 네. 자, 김인수 대표님께서 너무 내린다고 내리는 마음 그대로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호흡으로 시장 지켜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정일 때 기회인 쪽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기회 잘 잡을 수 있도록 다음 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 힌트들 찾아보시죠. 김인수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